인디랩의 전지은 대표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데 그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여러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두세 개라도 궁금하셨던 거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궁금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점 되게 재밌었다, 아니면 좀 의아했다, 뭐 이런 걸 좀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있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노동조합은 많이 들어봤는데 노동자 협동조합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건지, 그 일자리나 뭐 다른 SDG 기여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냥 일반 기업에서 그 안에 주체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조합이 노동조합인 걸로 알고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출자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로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회사,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을 본인들이 출자하고 경영하고 운영을 다 같이 하는, 그게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권리나 의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제가 알기로는 해피브릿지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을 지향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전환을 했는지 아마 그 살펴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례에 대해서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저희 간사들만 질문을 하게 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 공정무역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례에서 되게 많이 영국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개인의 1인으로서 참여적인 SDG에 참여하기 위해서 12번에 맞춘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너무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영국에서는 그냥 슈퍼에서도 꼭 공정무역만을 파는 곳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마트, 뭐 테스코 같은 마트에서도 공정무역 상품을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품을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없는지 제가 늘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왜 그런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쉽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내 삶과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이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 들볶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타벅스 앞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피켓을 들고, 너네는 왜 공정무역을 쓰지 않느냐, 너네처럼 가장 큰 그런 어떤 소매 업체가 공정한 커피를 쓰지 않으면서 무슨 고급 원두를 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앞에서, 그리고 계속 가서 그 캐셔한테 공정무역 커피 없어요? 막 이런 아주 프로보킹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는 잔커피, 스타벅스의 모든 잔커피가 공정무역 커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스타벅스에 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블렌딩 된 게 하나 있었거든요. 홀빈이 있었어요. 홀빈. 누가 홀빈 많이 쓰나요,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가서 그 갈아지지도 않은 홀빈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엔 아예 매대에 올려놓지도 않아요. 이건 사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2주 동안 페어트레이드 올데이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번 주까지거든요. 그래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KFTO ORG로 들어오시거나 fairtradeallday.co.kr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요번에 공정무역 단체 협의회 단체들의 모든 매장,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매장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공정무역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들을 다 지도로 아까 보신 뭐 빅데이터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매핑을 구글 매핑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 공정무역 사고 싶은데 아무리 뭐 홈플러스 이마트 가도 살 수가 없더라.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니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니드를 알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시민들의 어떤 서포팅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접점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서 막 소비자들이 정말 다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싼검과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싼 걸 많이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글 매핑을 통해서 되게 꽤 많아요. 그런 공급이 사실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국 같은 그런 데보다는 많진 않지만 생각보단 많고, 그런데 대형 마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기네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원스톱 그 서플라이 체인이 있기 때문에 거길 뚫고 공정무역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간에서 커미션을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자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니까 그런 중간에 어떤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또 아이쿱 생협 매장이라든가 둘의 생협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전국 맵을 만들어 왔더니 한번 좀 참여하시고 많은 캠페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 SDG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리브 노원 비하인드잖아요. 근데 지금 전진 대표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소외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은 팀장님 봐주시나요? 그 커리어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 전에 코이카랑 이제 KCOC 같은 관련 SDGs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빅데이터라는 약간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본인이 발견하신 비전과 그 요인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답변해도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개발협력 쪽에 있다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SDG라는 그런 새로운 개발 목표가 생긴다, 이런 거는 2012년부터 제가 KCOC 정책센터에 있으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만드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물론 목표가 여러 개 아주 좋은 것들로 마련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달성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라든지 열린 정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MDG도 목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거라도 달성됐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겠죠. 하지만 그것도 달성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SDG라는 새로운 아주 거창한 멋있는 목표가 만들어졌지만 또 그거를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랑 열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에서 MD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질문 세션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